포인트 성형외과 박남석 원장의 슬기로운 성형탐구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은요, 카페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꺼진 눈으로 지방이식과 두 줄 따기로 라인 낮추기에 대한 질문이십니다. 10년 전에 절개로 쌍꺼풀 수술했는데요. 높은 라인과 비대칭 겹쌍꺼풀로 재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눈에 지방이 없고 꺼진 눈으로 절개 후 두 줄 따기로 라인을 낮추고 지방이식을 해야 한다는데요. 물론 제가 진찰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실제 이제 겹쌍꺼풀이 생겼고 라인이 높다면 라인이 풀렸을 가능성보다는 지방이 많이 꺼졌다는 거는 이마로 이렇게 이제 처지면서 이마로 뜨고 있어서 아나골이 드러나 보였을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겠습니다. 물론 봐야 됩니다. 꼭 같이 수술을 해야 할까요? 지방 이식 후 생착이 잘 되었는지 확인한 후 쌍꺼풀 재수술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오류가 우리가 사람 몸은요 굉장히 정밀한 기계이기도 하지만 손을 많이 대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계 부품을 바꾸듯이 수술을 하나 하고 나서 다시 수술을 함으로써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술이 가능하다면 한 번에 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특히 같은 부위 수술은 한 번에 하는 게 더 낫고요. 생착이 잘 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재수술을 한다. 이거는 두 번의 노력과 두 번의 회복 기간을 가져야 되고 환자분에게 하나도 이로울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지방 이식은 지방 주머니와 근육 쪽에 넣는다는데 절개를 해야만 두 곳 중에 어느 부위를 넣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건가요? 여기에 대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지방 이식도 무섭고 절개로 수술해야 한다고 하니 무섭고 고민입니다. 지방 이식 부작용 사례를 보면 겁이 나는데 꼭 해야만 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환자분들이 지방이식의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대한민국에 성형외과가 굉장히 많은데 지방이식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올라온 건 소수의 부작용입니다. 잘된 사람이 인터넷에 잘 쓰지 않습니다. 글을. 수술 후기도 저도 웃을 때가 많습니다. 수술 후기도 병원들 수술 후기 정말 쓰신 분도 있겠지만 잘 되신 분이 귀찮아서 잘 안 쓰십니다. 꼼꼼히 후기도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방이식의 부작용 사례가 나온 거는 사실 몇몇 분이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런 사례들을 올리심으로써 보편적이고 안전한 수술을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수술로 탈바꿈이 되고 있다는 건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 자체를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그렇다고 지방이식을 많이 해야 되는 수술이다, 좋은 수술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필요할 때 하면 되는 수술인데 그렇게 문제가 있거나 그렇게 공포스러운 수술이 아닙니다. 굉장히 간단하면서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는 수술이라고 봅니다. 지방이식 부작용 중에 많은 분들이 섬유화, 석회화 그런 걸 이야기하십니다. 지방이식의 부작용 중에 가장 무서운 건요,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염증은 급격하게 빨리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럴 때는 잘 낫지도 않는 경우가 많고, 또 의사가 이 환자를 제대로 관찰을 하고 잘 관찰한다 염증을 생겼을 때 적절히 조치한다면은 나을 수 있고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부작용은 염증이라고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지방이식이 자기께 이식을 했는데도 염증이 생겼다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석회화는 전혀 문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석회화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아니고요. 물론 저는 좋아하지 않고 대부분의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반대하는 수술이 이제 가슴의 지방 이식입니다. 여성분들 가슴의 자가 지방 이식인데요. 그럴 경우 석회화는 약간의 오해를 낳을 수는 있는데요. 사실 그게 암으로 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가슴 이식의 경우에도 다른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고요. 그거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석회화는요 언제든 생길 수가 있고요. 우리 몸이 반응을 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코에 보형물을 넣어도요, 한 10년 지난 뒤에 그 보형물을 빼보면요, 보형물 주변이 석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몸의 반응이고요. 우리 스님들 살이 생기듯이 우리 몸에 돌도 잘 생기죠. 돌의 위치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지방이식의 얼굴 위치에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지방이식은 받으셔도 됩니다. 몇 가지의 사례로 전체를 나쁘다고 하는 거는요 정말 침소봉대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좋은 거를 안 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착이 잘 되었는지는요, 대개 2, 3주면 압니다. 2, 3주면 혈관이 지방으로, 이식된 지방으로 혈관이 신생돼서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때 살아남은 지방은 생착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이식이 지방 주머니와 근육 쪽에 넣는다는 방식이 있는데요. 실제 눈꺼풀을 제가 그렸을 때 이렇게 있으면 건판이 있고요. 여기 근육이 두 개가 붙죠. 그리고 여기 안화경막이랑 경막이 있는데 이 사이에 지방이 있습니다. 원래 있는 지방이죠. 이게 안화지방이라고 하고요. 또 이 주변에도 지방이 있습니다. 피하에 수프루프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요. 이 지방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화경막을 뚫고 이 부분에 지방을 넣었을 때 지방이 넣은 부분이 울퉁불퉁해지지 않고 볼륨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요, 눈에 보통 지방이식의 목적이 볼륨감을 주고 꺼지게 한 부분을 좀 더 생기 있게 하고 울퉁불퉁하게 하지 않는 목적에 맞는 부분은 이 위치가 아니고요, 이 위치입니다. 경막이 잡고 있기 때문에 울퉁불퉁해질 이유가 없고 꺼진 이유 중에 이 지방의 부족이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 넣는 게, 이 위치에 넣는 게 가장 좋죠. 그게 바로 이 환자분이 표현하신 지방 주머니. 사실 주머니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 안화경막 뒤편에 넣는 게 가장 이상적인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고 싶은데 문제는 밖에서 안 보면서 구멍으로 여기를 뚫어서 여기에 넣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위치를 감으로 잡아야 되는데요. 쉽지 않고 또 위험도도 있습니다. 이게 얇은 조직들이라서 넣으려고 억지로 하다가 눈을 뜨는 안검거근이라는 그런 데 손상을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대개 밖에서 할 때는 이 위쪽 부분에다가 구멍만 내서 할 때는 하고요. 이렇게 절개를 해서 할 때는 이 부분을 직접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다 넣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다고 안화지방 이식을, 눈 위에 지방 이식을 절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숙련된 의사라면은 울퉁불퉁하게 하지 않고 충분히 이 부위에도 지방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했을 때 만약 이 부분의 경우에 나눠서 할 이유가 없다는 게요, 좋지 않습니다. 같이 한다면 절개를 어차피 재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서 여기에 지방 이식을 했을 때 최적의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한 번에 수술을 하시고 반드시 절개를 하면서 이 부분에 지방 이식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방이식에 대해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포인트 성형외과 박남석 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